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구강보건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정 총칙에서는 구강보건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목적을 보면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정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걸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정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며, 그죠? 이거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또 구강보건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요, 이러이러한 어떤 사업에 필요로 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론적으로 기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지역보건법에서 이 지역보건과 관련된 건 4년마다 하게 되죠. 이거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 관련된 기본계획을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거 조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에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수불사업, 학교사업장, 노인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이죠. 그 다음에 구강보건 관련된 인력의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8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구강보건 관련 인력 양성 및 수급과 관련된 사업, 구강보건에 관련된 홍보사업,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평가사업, 그 밖에 구강보건과 관련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7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보기 전에 6조도 이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시행계획, 그죠? 주로 이제 세부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 시행하고, 그죠? 시행계획은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6조에서는 좀 체크를 해주시고, 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 구강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이러한 그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또는 단체,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3년마다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몇 년마다?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된다. 그죠?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그죠?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먼저 이 여기 보시면 구강건강실태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구강건강상태조사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먼저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치아 건강상태, 치주조직 건강상태, 털리보철상태, 그 밖에 치아 반점도 등 구강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다음 구강 건강 의식 조사에는 지식, 태도, 행동입니다. 그죠? 지식, 태도, 행동. 그 밖에 구강 보건 의식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고, 구강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구강 보건 의식 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데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를 하고,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게 된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불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수불사업은 반드시 또 시험이 나오죠. 수불사업 계획과 시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공고사항, 그 다음에 불소제재, 그죠? 관리사항, 그 다음에 그 상수도 사업소장, 보건소장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소장 업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사업 계획 및 시행. 그래서 수불사업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죠? 이 사람들이 이 관리자가 됩니다. 사업 관리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 관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이죠. 수립하는 사람은 사업 관리자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 여기에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사용하려는 불소 제재 및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 농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사업 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수불 사업에 필요로 한 불소 제재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 제재는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 나트륨이 되겠고,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은 정량 불소 화합물 첨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불소 농도는 평균적으로 0.8 ppm으로 두고, 그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ppm이 됩니다. 즉 0.6에서 1.0 ppm 사이가 그 허용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행령제 5조에 보시게 되면은 수불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즉 사업관리자들은 이러한 수불 사업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몇 주 이상? 3주 이상 공부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해야 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고를 하느냐면, 공고하는 내용들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불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또는 중단하는 사유, 수불사업이 필요로 한 필요성, 수불사업 시행 대상 정수장 및 사업 대상 지역, 수불사업 중단 대상 정수장 및 사업 대상 지역,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 11조 보시면 수불 사업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불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군구, 청장, 한국수자원공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관리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사업들을 관장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관장을 하느냐면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불소제재 보관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업무들을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업관리자는 수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즉 일반 수도 사업을 하는 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방금 했던 이 관장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사업소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소화합물 첨가, 불소농도 유지,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불소제재 보관이라든지 관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상수도 사업소장이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위에 보시면 이제 1항 3호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을 해서 불소농도 측정 일지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불소농도 측정 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시키느냐, 중지시키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소화합물 첨가기가 고장났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불소농도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시켜야 되고요.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또 그 밖에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좀 꽉 봐주시고, 이번에는 보건소장 업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을 하고요.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을 점검하고 수불 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담당을 하는 이런 업무를 이 보건소장이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불소농도 측정 기록은 아까 이 상수도 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이 아니라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소농도 측정 기록부에 기록하고 허용법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소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건소장은 1년에 두 번 이상 그 현장 상수도 사업소가 되겠죠. 그쪽에 방문해서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을 점검한 후에 그 결과를 별지에다가 첨가시설 점검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상, 그래서 첨가시설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두 번 이상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불소농도 측정 기록은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사업, 특히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여기 보시면 학교장은 유치원장이라든지 학교 교장 선생님 되겠죠. 다음 내용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학교 사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다? 다음과 같은 거.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지도 및 실천, 그다음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도포, 지속적인 구강관리, 그 밖에 학생의 구강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행령 제10조에 보시게 되면 넘어갔네요. 시행령 제10조 학교 구강검진인데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소용액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필요한 양치 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할 수가 있는데,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 주 1회 양치하는 경우는 양치액의 0.2%로 한대요. 꼭 좀 이어주시고, 불소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도포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한다. 이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제11조 학교 구강보건시설의 설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라는 것이 있죠. 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칫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그다음 불소용액 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요 세 가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그래서 이 사업장 구강보건 교육 내용은 뭐냐, 그죠? 보통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구강보건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구강보건에 관련된 사항, 직업성 이런 쭉 되어 있죠. 이런 것 중에서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질 때 행하는 구강보건 교육은요, 다음과 같이 것이 되겠죠. 직업성 치과질환 종류에 관련된 사항, 직업성 치과질환 위험 요인에 관련된 사항, 직업성 치과질환 발생 정상 및 치료에 관련된 사항, 직업성 치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 그래서 2번에서 5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제 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 1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조에 보시면 모자 영유아 구강보건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모자 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 보건 수첩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4조를 보시게 되면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교육에서 이러한 그 구강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치아 우식증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그 밖에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강검진에는 다음 내용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치아 우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 마모증 상태, 그 밖에 구강질환 상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되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우식증 상태,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그 밖에 구강질환 상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6조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 구강보건센터 업무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강보건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면 구강건강 정진을 위한 교육 홍보, 그 다음에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그 다음에 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실제 구강보건실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여기까지 업무 플러스 지역 내 구강 건강 증진과 관련된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구강보건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보시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쭉 넘어가면 보칙 중에서 제 22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의 위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우리가 지역보건법도 동일하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우리가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구강보건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이러한 업무들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는 수탁기관 또는 단체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실 게 378페이지 요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 사업이라든지 구강검진 사업의 내용,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구강보건교육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아 우식증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치아 마모증의 예방과 관리, 구강암의 예방,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 이런 것들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 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검진 사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느냐면, 치아 우식증 상태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고, 치주질환 상태에 대해서 검진하게 되고, 치아 마모증 상태에 대해서 검진하게 되고, 구강암, 틀니 관리, 그 밖에 구강질환 상태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검진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쭉 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쭉 설명을 드릴 때 별표도 표시를 해라고 했고요. 더 빨간 줄로 밑줄 거라고 했는데,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했던 내용을 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자세한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단톡에다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의료감기 복귀가 내용이 좀 많아도 실제 나올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를 중심으로 해서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 수업 초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제가 보통 시험 문제를 나오게 돼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 별표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제가 한 16문제에서 18문제는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제가 이렇게 나중에 나온 문제를, 요즘은 문제가 오픈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문제가 오픈되지 않고 학생들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그에 대한 그 단어만 몇 개 좀 적어달라 하고 되면 제가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해봤을 때 보통 제가 찍었던 문제 중에 16문제에서 한 1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은 19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제가 요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한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이 그 의료관계 복귀는 뭐다? 이 한 과목으로 가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몇 번씩 보면은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가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 한 학기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중요한 것은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지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